기본 간호, 활력 징후, 생리적 변화 관찰 시 먼저 살펴야 하는 것, 체온, 맥박, 호흡, 혈압, 체온. 열 생산 요소로는 운동, 떨기 전율, 음식물 섭취, 흥분, 스트레스, 분노, 환경적 고온 등이 있다. 열 생산 저하로는 기하, 활동 저하, 수면, 월경, 연령 증가 등이 있다. 젊은이는 노인에 비해 체온이 높고 비만한 사람은 마른 사람에 비해 체온이 낮다. 운동 후 월경 전 배란 시에는 체온이 높다. 전자체온계 소독 시 70% 알코올 용액을 사용한다. 겨드랑 체온은 구강이나 항문에 비해 정확성이 낮다. 구강, 환자의 혀 밑에 넣고 입은 다물고 코로 숨쉰다. 겨드랑, 겨드랑이에 땀을 닦은 후 체온계를 넣고 팔을 끼고 밀착시킨다. 직장 항문, 영유아나 소아에게 좋은 방법. 직장 내 ECM 내외로 삽입한다. 전자체온계의 체온 높은 순서는 직장이 제일 높고 그 다음은 구강이고 겨드랑이 체온이 가장 낮다. 적외선 체온계, 고막체온계. 체온계의 끝을 웨이도와 일직선으로 삽입. 고막을 둘러싼 피부에서 적외선이 발생한다. 체온 조절 중추인 시상하부와 혈류를 공유하기 때문에 심부 체온을 정확하게 잴 수 있다. 고막 체온의 특징. 체온 조절 중추가 있는 동일한 동맥으로부터 혈액을 공급받고 있어 심부 체온 부위에 측정이 용이하다. 측정 시간이 짧다. 구강이나 점막의 세균이나 오염 전파를 예방한다. 음식 섭취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귀 분비물이 있을 경우 고막 체온 안 되고 보청기를 하고 있을 때도 고막 체온 안 된다. 심부 체온, 두개골, 흉곽, 복강, 표면 체온, 피부, 피하 조직 온도, 지방의 온도, 이마 체온계, 체온이 가장 낮게 측정, 탐침 부분을 이마 중앙에 밀착, 측정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관자놀이까지 문지르듯 3에서 5초 측정, 땀이 나면 정확도가 떨어진다. 겨드랑 체온 측정 방법, 전자체온계. 마른 수건으로 겨드랑부를 닦고 체온계의 측정 부위가 겨드랑부 중심부에 둔다. 팔을 가슴에 놓게 한다. 상완, 윗팔은 옆구리에, 전완, 아랫팔은 가슴 위에 둔다. 간호기록지에 A라고 적는다. 주의! 겨드랑이에 땀이 있으면 체온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타월로 두드려 닦고 비비지 않는다. 체온 측정 시 주의사항. 체온은 흑색 잉크로 기록. 조사나 미수가는 체온이 낮고 동요가 심하다. 열이 높은 환자를 발견 시 체온계가 이상이 없는지 확인. 이상이 없으면 체온을 다시 측정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다른 체온계로 다시 측정하여 보고한다. 체온계 소독 시 70에서 75% 알코올로 한다. 구강 체온 측정 방법. 전자체온계. 가장 편리하고 용이한 측정 부위. 복부 수술 환자, 위염 환자, 충수 절제술 환자 등에 사용한다. 성인 치액 수술 환자에게도 사용한다. 체온을 재기 전 흡연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본다. 체온계의 소침을 환자의 혀 밑에 넣고 입을 다물도록 한다. 주의사항. 구강 체온 측정 불가 환자, 5, 6세 이하의 소아, 노인 환자, 의식이 없는 중증 환자, 정신질환자, 간질 환자, 히스테리, 불안신경증 심한 환자, 감기로 코가 막히거나 기침이 심한 환자, 호흡곤란 증세가 있는 환자나 산소 흡입 중인 환자, 구강이나 코 수술 환자, 급성 구내염 환자, 입을 다물기 힘든 환자, 흡연 직후 환자, 오한으로 떠는 환자, 음식물 섭취, 담배, 껌은 10분, 뜨겁거나 찬 음식을 먹고 30분 이내면 안 된다. 직장 체온 측정 방법, 전자체온계. 정확한 체온을 측정해야 하거나 구강 체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끝이 둥근 직장 체온계에 윤활제를 삽입 길이만큼 바른다. 옆으로 눕게 하고 항문을 노출시켜 배꼽을 향해 성인은 2.5cm에서 4cm, 아동은 1.5cm에서 2.5cm 삽입한다. 간호기록지에 R, 렉털이라고 기록한다. 주의사항. 직장 체온 측정 불가 환자, 직장이나 회음부 수술 환자 및 염증 환자,
직장이 변으로 차 있거나 설사 환자, 출혈 환자, 경련 환자, 심근경색증 환자, 직장 종양이나 치액 환자 등은 직장 체온 불가이다. 직장 체온의 특성. 구강이나 겨드랑 측정 체온 측정이 불가능할 때 사용한다. 둔부의 노출로 인하여 불안감을 줄 수 있다. 동일한 대상자에게 같은 체온계로 측정 시 가장 높은 측정치를 나타낸다. 고막 체온 측정 방법, 적외선 체온계. 2에서 5초 만에 빠르게 측정 가능. 다른 신체 부위보다 0.5도 정도 높게 측정된다. 이물질이 많으면 체온이 낮게 측정되므로 체온을 재기 전 귓속을 깨끗이 정리한다. 소아는 후하방, 성인은 후상방으로 당긴 후 외이도에 삽입한다. 적외선의 센서가 고막을 향하도록 한다. 주의사항. 대상자별로 소침 커버를 교환한다. 일회용 커버를 사용한다. 이마 체온 측정 방법, 적외선 체온계. 측두 동맥 부위에 땀이 있으면 건조시키고 머리카락을 정리한다. 체온계를 앞이마 정면에 소침을 놓고 엄지손가락으로 작동 버튼을 누른다. 소침은 앞 이마에서 가로질러 옆머리 쪽으로 밀면서 3, 5초간 이동한다. 신호음이 울리면서 최고 온도가 측정된다. 혹은 귓볼 뒤쪽에 체온계를 놓고 밀면서 머리선 쪽으로 이동한다. 신호음이 울리면서 소침의 수치가 나온다. 주의사항. 이마에 땀이 나면 정확도가 떨어진다. 이때는 뒤쪽 귓볼을 따라 아래 위로 움직여 잰다. 귀 뒤 바로 뒷부분 목 쪽의 머리를 옆으로 하여 피부를 노출시킨다. 체온 측정 전에 머리카락을 옆으로 비켜놓고 땀이 있으면 건조시킨다. 맥박. 기록 시 붉은색으로 적는다. 정상 성인은 분당 60에서 100회이다. 신생아 120에서 140, 영아 80에서 160, 유아 80에서 130, 학령전기 80에서 120, 학령기 75에서 110, 청소년 60에서 90, 성인 60에서 100, 노인 60에서 100. 맥박의 정의. 좌심실이 수축되면서 혈액이 대동맥으로 보내질 때 동맥벽이 팽창되는 것이 맥박이다. 심장 및 혈관 상태, 순환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 심장에서 신체 부분에 혈액을 공급할 때 동맥에서 느낄 수 있는 박동을 맥박이라고 한다. 빈맥 100회 이상, 서맥 분당 60 이하, 부정맥 맥박의 리듬이 빨라졌다 늦어졌다가 하는 불규칙적인 상태. 맥박 결손. 말초 맥박이 심천 맥박보다 수가 적은 경우. 맥박의 특징. 주로 말초 동맥에서 측정. 쇼크 상태에서 맥박이 잘 잡히지 않으면 경동맥으로 측정한다. 수전증이 있는 경우 심천 맥박이나 경동맥에서 측정한다. 맥박 측정 부위. 요골동맥 가장 보편적이다. 측두동맥, 경동맥, 대퇴동맥에서도 측정한다. 상완동맥, 양측 상완, 위팔에 있으며 혈압 측정 시 사용하는 동맥이다. 심천맥박, 3세 이하 어린이. 요골동맥에서 맥박이 부정맥, 빈맥일 때 심천맥박에서 측정한다. 슬화동맥, 하지로 가는 순환 상태를 확인 시 이용한다. 족배동맥, 발의 순환 상태 사정 시 이용한다. 요골맥박 측정 방법. 대상자의 손목 안쪽에서 엄지손가락을 연결하는 선 위에 간호조무사의 둘째, 셋째 손가락 끝을 대어 측정한다. 1분간 재며 동맥벽의 탄력성, 맥박수, 리듬, 강도, 동일성을 촉지한다. 주의사항. 측정자의 엄지손가락은 사용하지 않는데 자신의 맥박수와 혼동되기 때문이다. 측정 후 기록 시 붉은색 볼펜을 사용한다. 요골 맥박이 불규칙할 경우 심천 부위에서 1분간 측정하여 비교한다. 맥박 증가와 감소 요인. 증가. 운동, 음식 섭취, 흥분, 공포, 발열, 심장질환, 갑상선장애, 연령이 적은 경우. 교감신경 자극, 스트레스, 출혈, 급성 통증, 약물, 아트로핀, 에피네프린 등은 맥박을 증가시킨다. 감소. 부교감 신경, 미주신경 자극, 연령 증가, 수면, 저체온, 약물, 디곡신 등은 맥박을 감소시킨다. 심천맥박 측정 방법. 신생아나 심장에 이상이 있는 환자에게 정확한 맥박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다.
맥박의 강도와 규칙성을 평가한다. 알코올 솜으로 청진기를 닫고 커튼을 친다. 좌측 중앙 쇄골선과 4, 5번째 늑골간이 만나는 지점이 심천 부위이다. 대상자를 눕거나 앉게 한 후 왼쪽 가슴을 노출시켜 피부에서 청진한다. 청진기의 판막형을 손바닥에 5에서 10초간 비벼 따뜻하게 한다. 청진기의 판막형을 심천 부위에 대고 1분 동안 측정한다. 간호 기록지에 붉은색으로 A, 에피컬 펄스로 표시한다. 주의사항. 맥박 결손 시 한 사람은 말초 맥박을 동시에 측정하여 비교한다. 맥박에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보고한다. 맥박 산소 포화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헤모글로빈 수치 감소, 알칼리증, 산증, 고열, 일산화탄소 중독, 저관류 상태, 최근 염료를 사용한 경우, 동맥 맥박 차단하는 말초 부종, 저체온, 심박 출량 감소와 저혈압, 말초 맥박을 감소시키는 약물 복용, 말초 혈관 질환, 외부의 밝은 빛이나 대상자의 움직임, 황달, 매니큐어, 인조 손톱, 금속 장식, 피부가 까맣게 착색되었을 때, 호흡, 분당 12에서 20회, 흡기, 들숨에 의해 산소, 호기, 날숨에 의해 탄산가스 배출, 의식적인 조절 가능, 뇌의 연수에 있는 호흡 중추와 폐의 기능에 의해 조절, 성인은 호흡 시 횡격막과 늑간근이 사용된다. 맥박 4회당 1회 호흡, 여자는 흉식 호흡, 남자에 비해 횟수가 많다. 유아는 성인에 비해 횟수가 많다. 수영 중에는 횟수가 줄고 깊이가 깊어진다. 식후, 정신 충격 후 열이 높을 때 혈액 내 CO2 증가 시 호흡수가 증가한다. 나이에 따른 호흡의 정상 범위. 신생아 30에서 60회, 영아 30에서 60회, 유아 24에서 40회, 학령전기 22에서 34회, 학령기 18에서 30회, 청소년 12에서 20회, 성인 12에서 20회, 노인 70 이상 12에서 20회, 이상호흡, 느린 호흡, 서호흡 12회 이하, 모르핀 투여 시 호흡수를 측정한다. 비노호흡 20회 이상, 과다호흡, 호흡 횟수와 깊이 증가, 운동, 호흡기 질환, 빈혈, 쇠약, 출혈, 중독증일 때 나타난다. 호흡곤란, 체인 스토크 호흡, 리듬이 불규칙하며 무호흡과 과도호흡이 교대로 나타난다. 임종시 호흡이다. 쿠스마울 호흡, 리듬이 규칙적이나 비정상적으로 깊고 호흡수가 증가. 케톤성 당뇨시 나타나며 과일 냄새가 난다. 비호호흡, 교대성으로 무호흡이 일어나는 호흡으로 서서히 깊은 호흡이 되는 것이 아니다. 무호흡에서 갑자기 과다호흡이 시작되며 과다호흡에서 갑자기 무호흡으로 바뀌는 것이다. 좌위호흡, 누워있을 때 호흡 곤란을 호소하지만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자세 등으로 바꾼 경우 호흡 곤란이 완화되는 상태. 호흡 측정 방법. 맥박을 측정한 후 대상자에게 호흡을 측정한다는 말을 하지 않고 대상자의 손목을 잡은 채로 가슴의 움직임으로 호흡의 깊이, 호흡수, 규칙성을 측정한다. 숨을 한 번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 주기를 관찰한다. 리듬이 규칙적이면 30초 측정하여 2배하고 불규칙하거나 영아 아동인 경우에는 1분간 측정한다. 흡기와 호기가 합쳐져서 1회의 호흡이 되며 1분간 측정한다. 혈압. 혈압 측정 시 주의사항. 상완동맥. 측정띠에 줄이 2개 있는 곳의 중앙이 상완동맥 위에 위치하게 한다. 상완 이팔에서 사용한다. 슬화동맥. 대퇴 혈압 측정 시 슬화동맥에 청진기를 댄다. 순환기의 순환 상태 확인. 좌심실이 수축할 때 대동맥 혈관벽을 지나면서 생기는 가장 높은 압력을 수축기압이라고 한다. 우심방이 최고로 이완되었을 때의 압력으로 심장의 수축과 수축 사이에 생기는 휴식기 혈압을 이완기압이라고 한다. 혈압은 수축기 혈압 / 이완기 혈압으로 표시한다. 그 차이를 맥압이라 한다. 정상 맥압치는 40mmHg이다. 120에 80mmHg가 정상 혈압이다.
나이가 많을수록 증가. 심박 출량 및 순환 혈액량이 많을수록 증가. 운동 후나 스트레스 시 증가. 고혈압은 140에 90 mmHg 이상, 저혈압은 90에 60 mmHg 이하일 때이다. 혈압의 상승과 하강. 자세나 일의 심박 출량에 영향을 받는다. 상승. 식후 즉시, 운동 후, 흡연 후, 방광팩만, 나이 증가, 스트레스, 혈관벽 탄력성 감소, 서서 측정 시 상승한다. 하강. 출혈, 금식, 수면, 탈수, 누워있는 자세 시 하강한다. 혈압 측정 방법. 아네로이드. 상완, 위팔동맥 부위를 노출해서 팔꿈치에서 2에서 5cm 위로 손가락 하나가 들어갈 정도의 여유를 두고 감는다. 12에서 14cm 폭을 가진 측정띠로 감는다. 상완동맥에서 맥박이 촉지되지 않는 지점에서 20에서 30 mmHg 더 올린다. 공기가 1초에 2 mmHg씩 떨어지도록 공기를 푼다. 첫박 심박이 들리는 지점이 수축기 혈압이고 갑자기 약해지는 지점이 이완기 혈압이다. 혈압 측정 시 나타나는 오류. 측정띠 크기가 좁은 경우. 실제보다 혈압이 높다. 측정띠 크기가 넓은 경우. 실제보다 혈압이 낮다. 팔 높이가 심장보다 낮은 경우. 실제보다 혈압이 높다. 팔 높이가 심장보다 높은 경우. 실제보다 혈압이 낮다. 충분히 안정하지 않은 경우. 실제보다 혈압이 높다. 충분히 휴식하지 않은 경우. 실제보다 수축기가 높고 이완기가 낮다. 측정띠를 느슨하게 감은 경우. 실제보다 혈압이 높다. 측정띠에 공기를 빨리 뺄 경우. 실제보다 수축기가 낮고 이완기가 높다. 식사 직후, 흡연 직후. 실제보다 혈압이 높다. 측정띠의 넓이가 상완 길이의 3분의 2와 같아야 한다. 주의사항. 대상자의 팔을 심장과 같은 높이로 한다. 같은 부위에서 반복 측정 시 정맥 우려를 정상 순환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 2에서 5분 정도의 시간 간격을 둔다. 기립성 저혈압. 갑자기 일어섰을 때 허약감이나 기절을 일으키는 것. 천천히 움직이도록 하여 예방한다. 팟캐스트는 요약본 개념입니다. 기본이 안 되어 있다면 팟캐스트보다는 설명본 영상을 보세요. 설명본에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으니 설명본을 보시기를 추천합니다.